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 긴급하게 중요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성명은 과장 없이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트럼프 본인은 자신의 연설 주제가 미국 250년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고 지지자들을 내셔널몰로 집회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긴장된 임기 중 의회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인 점도 주목됩니다.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에 의회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그의 연설을 유권자들에게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설득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확실히 달라졌고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업무는 ICE의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에 대한 의회 내 정당 간의 의견 차이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ICE 요원들은 이미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그가 유엔에서 연설할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백악관의 공식 성명도 나왔고 의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도 밝혀졌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례 연설을 할 때 키이우는 이미 새벽 4시가 될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번 연설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열리고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연설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대통령직에 있어 긴장된 시기에 연설을 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실제로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곧 있을 의회 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바랄 만큼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그리고 상당수의 공화당 지지자들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불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이터 이프소스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6일간의 여론조사는 바로 월요일인 2월 23일에 종료되었으며 이는 79세의 미국 대통령 이 의회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1%가 트럼프가 나이가 들면서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답했으며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은 민주당원 89%, 공화당원 30% 무소속, 유권자 64%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근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전체적인 인기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약 40%의 응답자가 그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2월 초보다 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두 번째 임기를 47%라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그가 4월에 이러한 관세와 세금을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지지율은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차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2025 연초부터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지지율이 7% 하락하긴 했지만 누군가가 바랄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나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워싱턴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대표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약 64세이고 하원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에 78세의 나이로 백악관에 복귀했으며
참고로 취임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며 수십 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도입하고 불법 이민과 싸우기 위해 미국 내에 연방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오늘 의회 연설에서 유권자들에게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 그렇죠. 79세이지만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가 자주 말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상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상원에서 그는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최신 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를 주장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트럼프의 연설 상당 부분이 경제와 미국 군대의 해외 성과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포함한 내용에 할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비슨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 구입 여력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이 비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초래한 주택 구입 여력 위기를 해결하고 계속 해결해 나가는데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즉, 여기서 레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11월에 공화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웃깁니다. 성공한 부분은 트럼프의 공이고 실패한 부분은 전부 바이든 탓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의 고전적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정치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토안보부의 업무는 ICE의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당파적 갈등 때문에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ICE 요원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인 2명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드러난 주제라는 점입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공개적으로 갈망하며 자신만의 평화위원회를 만든 도널드 트럼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이슬람 공화국에서 정권 교체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제 생각에 의회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군사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그는 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2명의 행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로이터 통신에 밝히길 트럼프는 연설에서 분명히 테헤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보좌관들과 공화당 고문들이 트럼프에게 미국인들의 경제적 우려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4 년 트럼프의 승리는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그의 강경한 약속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아직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중 한 명이 로이터 통신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는 경제에서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지만 이는 11월에 재선을 노리는 의원들과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을 경제 약화에 대해 비난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의 성장, 민간 부문의 투자 증가, 그리고 세금 감면 법안을 자신이 경제에 도움을 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추방 캠페인을 홍보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ICE의 활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민주당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을 보이콧하고 내셔널몰에서 자체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건너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존슨의 부끄럽다는 발언에 주목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이크 존슨은 대신 미국 하키 대표팀이 의회에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팀은 전날 캐나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 존슨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설을 보이콧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화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우리는 야당 소속이라도 미리 알리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작은 모임을 열든 어디에 서 있든 마이크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들에게는 제한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마이크 존슨은 정말로 크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원과 상원의 일부 공화당원들은 여러 해에 걸쳐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는 그의 연설 중에 소란을 피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존슨은 공화당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은 정확히 100분 동안 이어졌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되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연설을 준비하면서 연설문 작성자들은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연설이 다시 한번 매우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구독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막 제작 디마토르소